네, 안녕하십니까. 김증권에서 매일 오전 11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시장이 여전히 오늘도 중심은 삼성 SDS에 있습니다. 물론 지난 금요일만큼 등락은 없지만은요, 삼성 SDS가 결국 플러스로 반전하면서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밀어올리면서요. 지수 자체는 물론 약보합이지만요. 전체적으로 종목의 안정성 좀 찾아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역시 롯데케미칼을 위시로 중심으로 한 낙폭과대주들이 의미 있는 선들을 특히 롯데케미칼이 올라가면서요. 그 밑에 이 선에 있는 것들이요. 조선주들이 오늘 반등을 시도하면서 주가의 안정성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또 상대적으로 크게 밀려나가고 있는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이상한 시장이 거의 2, 3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장상 어떻게 좀 한마디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바닥에 있을수록 좀 더 유리한 것 같고, 네. SDS가 일단은 기관들이 오늘도 SDS에 대한 매수를 집중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기에는 이제 스타일 로테이션에 대한 대결, 한쪽에서는 이제 성장주 쪽을 긍정적으로 보는 쪽들. 네. 오늘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 화장품 이런 주식들이 같이 깨져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동안에 같이 움직였던 주식들이 내려가면서 그동안에 이제 움직이지 않았던 주식들이 이제 들어 올려오는 이제 이런 구도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또 이제 그 구도에 지금 그 일조하는 그 가장 크게 일조하는 거는 SDS에 대한 매수. SDS를 매수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네.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리고 SDS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제일모직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엎친 데 겹친 격이고, 그 무슨 그 한 곱이 넘을 때마다 뭐 호랑이 만나는 그런 그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뭐 이것도 네네. 아니고, 네. 계속해서 지금 시장이 그 스무고개 하는 네.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SDS는 오늘부로 이제 바로 하루 만에 예외 조치에서 코스피 200에 포함됐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코스피에 편입되면서요. 시장에 어떤 영향력을 그만큼 미치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종목군에 대한 흐름도 체크해야 되겠고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시장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주말에 미국 시장은 일단 혼조권으로 마감됐습니다. S&P가 이제 사상 최고가를 갔고요. 다우지는 조금 잃고 나스닥은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두 가지 정도 포인트 잡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소매 판매 예상보다 더 좋았어요. 하여튼 소매 판매가 여전히 좋았다라는 거 하나 좋겠고요. 소매 판매 플러스 소비자 신뢰 지수가 또 2007년 이후 최고치가 났어요. 네. 소비자 신뢰 지수.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뭐야? 11월, 12월에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강한 기대감이 반영됐다. 라는 점이 첫 번째 일단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어떤 주변 환경으로 보면은 환율도 약간 달러 강한세가 약간 멈추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가의 하락세도 약간 멈추됐다.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이 추세가 반전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심한데요. 여전히 약간 좀 진정됐다라는 거 있어 보입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일본의 GDP가요. 네.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잖아요. 일본 GDP는 일단 니케이 같은 경우는 1.9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연율로요. 그리고 블룸버그가 2.2를 예상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했잖아요. 마이너스 0.4%.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 엔화의 이제 약세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 좀 정신이 없으니까 또 아베가 정말 우려하는 대로 또 중요한 해산 얘기, 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일본의 또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네.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계점을 넘어가면 정말 수출 기업에 대한 성장이 네. 아무래도 이쪽으로 이끌지 않겠느냐. 네. 그 국내 이제 소득에 대한 증가로, 일본 내 소득에 대한 증가로 이어지면서 네. 뭐 경기 활성화로 이끌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경기 드라이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전해지는 소식에 보게 되면, 네. 뭐 잠시 후 이슈 돌직구 때도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미국 내에서 일본 차가 싸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네. 캠리하고 이제 대표적으로 계속해서 소나타에 대한 비교, 그리고 네. 혼다 어코드에 대한 얘기, 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이슈 돌직구 시간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 나온 게 오늘 혹시 매일경제신문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매일경제신문이 오늘 거의 3, 4면을 거의 특집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네. 소니의 스마트 TV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이번에 연말 쇼핑 시즌에 절반으로 내려버렸어요. 네, 물론 세일 용품 특별히 만들었겠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차이가 좀 완전히 나는 거예요, 이제요. 한국자가 비싸고요. 앞서 자동차 얘기했지만, 산타페랑 뭘 비교하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완전 가격 차이가 많이 해요. 오히려 더 비싸지니까.
현대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품질로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예? 품질로 뭐 가격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 하는데, 누가 믿어? 누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게 문제지 뭐.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엔화를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때도 일본 기업들은 살아남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그러니까 이 환율을 우리가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이 환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위클리로 해갖고, 환율을. 이 대표 화면 좀 잡아주세요. 네. 이거를 이제 한번 볼 텐데.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환율이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엔화에 대한, 이게 이제 엔화인데, 엔화에 대한 흐름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약세로 최근에 이제 가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 80엔대에서 120엔대로 올라갔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 금융위기 전에 흐름을 보게 되면 일본은 이 구간에서도 살아남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요타라든가 혼다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뼈를 깎는, 그래갖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80엔대에서 그 120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엔화가 50% 절상되는 와중에서도 일본은 살아남았었단 말이에요. 기업들. 네네네네. 근데 과연 이게 만약에 정말 국내 기업들 지금 1,100원대잖아요. 네네. 1,100원에서 만약에 50% 절상시킨다고 하면 50% 절상이 되는 동안 과연 현대차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퀘스천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니까 지금 환율이 유지가 되거나 하는 건데 네. 과연 엔화, 그러니까 지금 원화가 30%만 절상돼도 20%만 절상돼도 아마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다.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만약 그렇게 되면 좋아질 애들도 많이 있죠, 또. 아, 그렇죠. 좋아지는 쪽은 또 따로 있죠. 네, 돈의 힘으로 또 좋아질 애가 많은데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르겠어요. 이게 뭐 그 과거 같은 일방적인 툴로 좀 설명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여튼 뭐랄까요? 어떻게 될 건가요? 시장에 복잡한 그런 변곡점이 될까요? 그런 것들이 워낙 많을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징 좀 몇 가지 보고 나가겠는데요. 은근히 하여튼 살아있는 주식이요. 제가 봤을 때는 삼성생명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삼성생명. 삼성생명 5년 만에 지금 시세가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삼성 SDS 상장 앞두고 나서 좀 반등을 했는데요. 여하튼, 뭐, 일단 삼성 SDS 기회 되면 또 얘기하겠지만, 이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지난 금요일 날 방송할 때 시점에서 외국인 25만 주 팔았다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11시, 12시 방송할 때요. 네.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150만 주인데 한 절반 정도 매도가 기본적으로 나오지 않겠냐고 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금요일날 합으로 보면 87만 주 정도 나왔어요. 네. 딱 절반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이요. 그러니까 거저먹은 애들 파는 놈을 일단 많이 팔았다는 얘기죠. 물론 또 모르죠. 38만 원 수준이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관점에서 같은 움직임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오늘 보면 어디야? 현대증권인가? 어디 특정 잠깐 어디 써놨는데 또 까먹었네. 그 나이가 40 넘으니까 훅 까먹어요. 현대인가요? 오늘이요? 그 네. 레포트 나온 거 봤어요? 이제 올려놨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앞장서는 애는 났죠. 이제 50만 원 하고 나서 텔레비 인터뷰 나오니까 50만 원 장난이야. 네. 60만 원이다 이놈만 하는 놈이 나왔어. 60만 원. 그러니까 여튼 나중에 또 기회 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튼 삼성 SDS, 삼성생명이 지금 같은 건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 분명히 맞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롯데케미칼을 화면 한번 봐줘야죠. 롯데케미칼은 16만에서 16만 5천 원에서의 매물벽. 우리 네. 이거 뭐 단기적으로 보는 분들도 좀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장기적인 분들. 그래서 네. 롯데케미칼은 제가 잘 모르지만 이성근 대표가 누차 얘기했던 거예요. 어찌되었건 간에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원가 구조가 좋다. 했잖아요. 그죠? 네. 물론 이제, 그 유가가 뭐 $30 훅 내려가면 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그 뚫고 올라가고 있는 거야. 네. 16만원, 16만 5천 원 레벨에 가니까 이게 이제 돌격 앞으로 하니까 옆에 소위 세컨드 티어라고 이런 애들 제가 봤을 때 조선 철강 다 같은 애들이거든요. 네. 롯데케미칼 바라보면 되는 거거든요. 네. 저 형님이 먼저 가니까 그래서 형님을 보여주셔야 되는데요. 롯데케미칼이 지금 형님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다 왔네요, 이제. 뭐 그러니까요. 201선과 이제 추세대 상단부 201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줄딱 일단 게임은 여기죠. 그렇죠. 네. 근데 하여튼 16만 5천 원 이 선을 그래 가볍게 뚫고 네. 가고 있어.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롯데케미칼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난 롯데케미칼 싫어 이 자식아 이런 거 있잖아요. 난 저거에서 매일 돈 번 적이 없다 하더라도 관심주로 보셔야 돼요. 왜? 낙폭과 대주에 지금 어찌됐건 돌격 앞으로 하는 친구야 저게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보면은요 앞서 얘기했던 대로 오늘 하이닉스는 흘러덩이에요. 네, 그죠? 네. 하이닉스 흘러덩 빠지고 있어요. 그동안 살아있던 것도 좀 빠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하이닉스는 괜찮다고 보는데, 잠시 후에 또 2부 시간이나 저희 또 SKNC 레포트 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또 이제,
떨어지는 것들이 이제 저게 이제 훅 떨어져요. 뭐가 떨어지는지 아세요? 여기 보시면 중국 관련 소비주도 싹 중국 관련 소비주 훅 떨어지는 건 이제 아까 얘기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뭐 가격에 대한 논란이 많아요. 우리가 또 대한민국이 글로벌 호갱됐다는 얘기 하잖아요. 네. 이케아. 이케아. 이제 호갱이다. 이거 뭐 X됐다. 뭐 얘기하는데요. 네. 어찌됐건 간에 한샘은 떨어져요. 네. 그쪽은 이케아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린시무에 일단 그게 충격이었어요. 그랬어요? 이제 알리바바에서 걔네들 뭐 어떻게 배송을 하는 거예요? 난 아직도 궁금한데. 어느 거? 왜냐면 알리바바 저도 이제 주말에 자꾸 알리바바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요. 또 샀어? 예, 하나 샀는데. 결제는 어떻게 했어? 결제는 이제 그 다른 카드로 했는데. 됐어? 예,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물건이 제대로 올까? 물건이 제대로 오는 걸 떠나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막 1불 밑에짜리도 무료 배송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무료 배송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요. 네. 그게 보면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일반 우편 있잖아요. 네. 일반 우편 그걸로 오는 거예요. 일반 우편으로. 네, 그리고 보통 외국에서 모르겠어요. 딴 중국 모르겠는데요. 네. 웬만하나 미국 이런 거나 200불 이하는 관세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모르겠어요. 1불짜리 관세가 있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고 같은 경우도 내가 이제 아기를 이제 할머니가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 배송을 했대. 보냈대. 그것도. 아니 프리시핑으로 이제 하는 걸로 이제 주문을 하려고 딱 했는데 그러니까 레고가 이마트 갔더니 아기가 이제 할머니한테 돈을 받았어요. 용돈을. 그래서 자기는 그걸 사야겠대. 차익을 챙기려고 우리 사람도? 아니 내가 아니라 차익을 챙기는 게 아니라 아기 물건을 이제 살려고 2만 원 받아서 중국 거 10,000원짜리 샀다는 거야? 5만 원 딱 받았어요. 근데 이게 갔더니 이마트 갔더니 4만 원이야.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했더니 44,000원도 있어요. 인터넷이 더 비싸요, 오히려.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근데 검색해봤더니 한 3만 원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러면은 그러지 말고 10,000원은 너 딴 거 쓰고 내가 인터넷에서 해줄게. 근데 그리고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봤더니 프리시핑이 24,000원이더라고. 알리는. 알리가. 그러니까 근데 대신에 이제 이거는 한 2주를 기다려야 되니까 2주에서 3주를. 아니 이거는 잊어버리면 와. 네, 그러니까 한 3주 정도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 놓고 보게 되면은 가격도 싸지. 배달도 저거지. 그러니까 이게 국내 기업들의 유통 마진이 그러니까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인터넷이라는 것이 생겼을 때 과거 이제 어른들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야 불경기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불경기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매출에 대한 이동이 인터넷 쪽으로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야 불경기다라고만 생각했지 이 사람들이 구매하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라는 걸 고민을 안 해보셨다는 얘기예요. 그냥 경기가 나쁘다라고만 생각했거든요. 듣고 보니 자기 잘난 척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궁금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게 되면은 국내 유통업종에 대한 마진 폭이 많이 줄어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게 보면 이제 그리고 또 하나 홈쇼핑은 서울에서는 모르겠는데 장모님이 이제 열심히 농사를 지시는 분이니까 무한도전 찍었다며요. 네, 무한도전을 저도 찍고 왔는데 가서 젓갈 사고 강경 젓갈 가서 사고 배추 뽑고 배추를 칼로 자르고 낫으로 유재석 같이.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무도 뽑고 이러고 왔는데 근데 이게 보니까 나이 드신 그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홈쇼핑을 TV 홈쇼핑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뭐 인터넷을 쓰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내가 뭐 백화점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홈쇼핑밖에 할 게 없어. 근데 지방에 계신 분들 인터넷 엄청 잘하시는 분 계시는데. 근데 왜냐면 본인 장모님이 안 하시는 거지. 그렇죠. 장모님 연세가 되게 젊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장모님 이상한 거지. 우리 어머님 연세가 어느 정도 인터넷 잘하시는. 서울에 계시잖아. 이게 뭔 상관이야 지금. 지금. 네. 정말 마인 회장 그랬잖아요. 이제 농촌에서도 다 인터넷 쇼핑할 수 있게 이게 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모님이 마인 회장의 그 고객이네. 제가 보기에는 마인 회장이 좀 착각한 게 그 잡스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있거든요. 뭐야? 그리고 이제 구글도 그렇고 MS도 그렇고 최대 격전지가 어디가 될 거냐라고 놓고 얘기를 하면은 TV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TV. 그래서 애플도 TV 하려고 그러도 구글도 어떻게든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자꾸 내놓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가장 쉽게 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IT 기기가 TV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TV가 TV로 어떻게 컨텐츠를 생산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맨날 구글이다, 소니가, 그러니까 애플이다 한다. 그 제품은 아직 안 나왔잖아요. 말이 많은데 LG에서 구글 TV라는 걸 만들긴 만들었는데 아직 제대로 나왔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린 시장이랑 전혀 상관없는데 지난주 초인가요? 소니에서 인터넷
인터넷 베이스드 TV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비슷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화장품을 비롯한 중국 소비지들 엄청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4천만이 배우는 피아노도 지금 저점가 있어요. 지금요.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전주현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한 대로 깨져나가는 거. 아까 지금 이제 그 밸류가 높은 애들에 대한 쪽에 대해서 전지고 정리하는 쪽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강한 거는 야 이거 좀 내가 은근히 디스했더니 말이야. 나를 비웃듯이 계속 가는 게 있어. 뭐요? 실적까지 나는데 실적이 또 대박 나는데 알고 보니 아이폰 6 히트 관련주라고 또 뜨대. 뭔데? 슈피겐코리아. 슈피겐코리아. 야 이거 대박 뜨더라 오늘. 아 이게 좀 어이가 없이 올라가는데요. 네. 하여튼 오늘도 10%. 근데 실적이 또 3분기가 나름 깜짝 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정말 내 돈 벌어갖고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보시면 제가 어저께 또 하이마트 또 기업 탐방 갔었거든요. 하이마트 가니까요. 단독 매장은 아니지만 단독 코너를 갖고 있어요. 슈피겐코리아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냐면 롯데 하이마트 거기 새로 생긴 데 가면요. 롯데 잠실 그 새로 생긴 롯데월드 거기에 새로 생긴 데 가면은 큰 그 애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윌비스인가 있잖아. 걔네 단독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단독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갖고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 조그만 코너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세워놓는 거로 해서 슈피겐코리아가 단독으로 갖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요. 여하튼 오늘 그런 게 올라가는 게 있고요. 그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오늘 보면 그런 일부 주식들이 그 낙폭과대주들이 반등하면서 지금 성장주라는 것들, 중국 성장주의 성장 모멘텀 때문에 꺾인 건 아니겠지만 오늘 무섭게 떨어지는 거는 지금 사회적 주식시장의 오늘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플랫폼 신박사. 오늘 또 비트컴퓨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역시 우리 또 헬스케어. 우리 이승훈 대표가 만드는 회사에도 분명히 사업 목적 헬스케어 그대로 늘어나 그랬잖아. 네네. 그럼 우리 같은 모임에 들어가야 돼. 같은 원탁에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헬스케어하고서 이제 저걸 만보기를 팔기로 했죠. 팟캐스트도 그냥 헬스케어 하나 만들어야겠어. 만보기. 헬스케어 팟캐스트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보면 비트컴퓨터 이렇게 올라. 또 삼성에서 한마디 했나? 네, 일단 모바일 헬스케어 B2B 고객 등 미래 성장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것이다라고 해서 사업 보고서에 처음으로 헬스케어를 이제 언급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그동안에 헬스케어를 하겠다라고 하면 소문만 무성했지 사실 사업 보고서에 명시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정확하게 명시를 했고요. 지금 그 11일, 13일에 열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 2014에서 삼성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그리고 삼성 디지털 헬스 SDK를 처음으로 공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헬스케어에 대한 쪽에 대한 것이 삼성에 대한 이제 차세대 먹거리라는 것을 선언했다라는 거 이제 해서 이제 그 수혜주로 지금 삼성 비트컴퓨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뭐래도 2014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히어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일 보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바로 제 왼쪽에서 보이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희 TV에서 볼 때 오른쪽에 나오는 바로 이성원 대표인데요. 이성원 대표가 올해 뭐 인물이죠. 증권 방송 쪽에 그냥 올해 상 받아야 돼, 자기는요. 왜요? 쉽게 해서 이제 빨간 먹고도 혀다 있는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로 히트를 친 거 사실이죠. 그리고 수많은 또 우리 방송에서는 블루컴 그런 얘기 했는데 이성원 대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했다가 박살난 주식이 하나 있어요. 박살난 주식. 그러면서 엄청 디스 당해서 알게 모르게. 제가 당한 디스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왜냐면 전 점잖기 때문에. 그러던 나름 이제 그 일부 비판적인 사람이 있었어. 근데 지나고 나니까 사상체육가 아니라 그 올해 급등주로 또 가고 있어. 현대엘리? 현대엘리.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북 관계까지 도와주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현대엘리에 대한 이제 원죄를 벗었다. 원죄를 벗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 잘난 척까지 가네. 이제는 원죄를 좀 벗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정말 아무것도 근데 심지어는 3분기 실적까지 좋게 나왔다고. 실적은 좋을 거로 좀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실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그 남북관계 경협 수혜주로 움직이니까. 좀 이렇게 좀 주가 예측하는 거는 실적이 아니라서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또 요번에 또 2009년에 11주년인가 행사하고 지금 6년 만에 이번에 그
그 금강산 관광, 뭐 그 행사로 또 현정 회장이랑 몇몇 사람들 북한 갔다 온대잖아요. 몇 시간 동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어느 정도 여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이슈 돌직구 시간인데요. 혹시 어저께 엊그저께인가 TV조선 뉴스 보셨어요? 어떤 뉴스 말합니까? 우리가 얘기하던 거가 TV조선에까지 이 친구가 이제는 TV조선마저 우리 방송을 엿보는 것 같아. TV조선에 우리 출연하고 싶은데. TV조선은 좀 그래. 우리 50만 원 안 줘도 돼. 50만 원 안 주고 좀 적게 줘도 돼.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냐면 우리 회장님이 TV조선은 안 된다 그랬는데. 왜 안 돼? 안 된다 그랬어. 전 나가겠습니다. 자기 나가도 되는데 나는 월급 주는 사람이 뭐라 그래갖고. 그 무한도전 보니까 그 눈만 이렇게 모자이크 안 해주더라고. 그렇지. 그런 식으로 나가면 되죠. 그렇지. 배경을 모자이크 해드릴게요. 배경을. 대박입니다, 대박. 뉴스 좀 보여주세요.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 화면.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익스플로러로 보는 게 낫겠네요. 화면이 나가야 되니까 익스플로러로 보겠습니다. 뭐 딱 보면은 지금 이제 구글에 대한 이제 그 무인 자동차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이제 그 무인 자동차라고 하면 이게 정말 될까? 뭐 안 타겠다. 이거 뭐 광고만 나와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 구글의 무인 자동차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센서가 24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무인 자동차를 저 친구가 스타앵커잖아, 나름. 그런가요? 그 전직이 MBN이야, 내가 알기에. 그렇습니까? 모릅니다, 저는. 이분이 누군지. 저분도 나도 모르겠지만 나도 저분을 몰라! 저 친구의 고성은 정말 내 고성의 15배 되지. 고성 대결. 고성 대결. 우리 한번 맞서 지르고. 우리는 고성방가. 저 친구 얘기 들으면 금방 우리나라 전쟁 날 것 같아. 그래요? 하도 무서워갖고. 저도 아나무인 5만 불손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구글이 이제 무인 자동차로 가는데 그만큼 센서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센서, 카메라. 이거에 대한 기술이 좀 많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거를 사물에 대한 물체를 해석할 수 있는 기업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LG노텍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이제 센서 관련주들 이제 몇 개를 또 얘기를 했었고 또한 이제 그 관련주 중에서 이제 미동전자통신 뭐 이런 기업들이 아마 이런 게 진짜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미동 오랜만에 듣는다. 되지 않겠느냐. 아직 상장돼 있나? 아직 상장돼 있죠. 올해 상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올해까지는 아마 상장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인 자동차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전 요것보다도 요 기사도 상당히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니케이 비즈니스에서 에릭 슈미트를 구글 형님? 에릭 슈미트 의장을 요즘에 잘 나가면 다 의장이야. 그죠? 의장. 그러니까 슈미트 의장을 입을 통해 구글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예진이 의장 이런 거. 요즘엔 대세가 의장이야. 그죠? 그래서 넥센 야구단은 뭐 이렇게 의장 안 그러는데 그 친구? 그분은 이제 그냥 NC소프트 사장이죠. 내 말은 넥센 야구단 대표. 야구단? 뭐 저는 관심 없고요. 넥센이 아니니까. 어저께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더라고 1시간짜리.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구글의 최대 과제는 무엇인가? 구글의 최대 과제는 모바일로의 전환이다. 그죠? 최대 수익원이 웹광고인데 이거를 모바일 광고를 어떻게 오느냐. 나스미디어가 있죠. 우리에게는. 우리 나스미디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스미디어. 좋구나. 오늘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것도? 어쨌든 그런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구글의 최대 경쟁 상대는 아마존. 떨어진다. 구글의 최대 경쟁 상대가 아마존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아마존이 왜 뛰어난데냐?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다른 사이트 들어갈 때 인터파크.co.kr로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한글로 인터파크 네이버에서 쳐서 들어오잖아요. 미국 애들도 대부분 구글에서 아마존 딱 쳐갖고 들어간다는 아마존이라고 안 치고 사이트 이름을 쳐갖고 연결로 해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마존은 그냥 아마존으로 치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구글에서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 아마존이 가장 큰 경쟁 상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사이트에 대한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야. 아마존이 짧으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사이트 이름도 제일 쉬워. 딱TV. 그거 한 번 들어보면 다 알아, 애들이. 그리고 또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위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가장 자기가 봤을 때 구글이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웨어러블 단말기, 암 진단 로봇, 그 다음에 차세대 프로젝트 등 광범위하게 진행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에릭 슈미트 의장이 가장 파급력이 클 거로 보는 건 자동 운전 차량이 가장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지금 보여드린 화면이 가장 크게 이제 안드로이드만큼의 파급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동 운전 차량에 대한 쪽을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주로 에릭 슈미트 의장이 화면을 보여줄 거라고? 되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네, 화면 보여줄 거예요? 영상을? 아니요. 아까 보였잖아요. 근데 보면은요.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여기까지 하고요. 자동차 얘기까지 하고 나서 우리 다음 코너 미니 앵커를 모실 텐데요.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성격이 아시잖아요. 저를 이제 1년 동안 보신 분 계시고요. 그 전부터 저를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저는 꿈을 꿔요. 눈을 감고 꿈을 꾸거든요. 전 코를 굽니다. 꿈을 꾸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인 자동차가요.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근데 무인 자동차가 되면은요. 제일 혜택 보는 애들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혜택 보는 애가 나오고 제일 X되는 집단들이 나와요. 뭐냐면 제2의 노홍철이 없어지는 거지. 왜? 술 마시고도 마음대로 타고 가거든, 자기 차를. 잘 생각해 보세요. 술 마시고 나서 대리를 부를 일이 없어. 그렇잖아요. 술 마시고 가면 돼. 술 마시고. 근데 술 마시면서 강제하게 운전을 못하게 하겠지, 걔가 또. 술집들이 엄청나게 활성화되겠군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그래갖고 제가. 주정주. 제가 음주회사를 안 좋아했는데 음주회사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벌뜩 들었어. 네.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 그게 보면 이제, 요즘 보면 그 대리하시는 분이 상당히 어려워질 거예요. 왜? 네.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한테도 호재가 나오거든, 이거는. 무인 자동차요. 그리고 또 하나. 무인 자동차가 플러스 이제 요즘 전기차잖아요, 전기차. 이성 대표 이제 엄청 전기차 이제 했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세계가 좀 바뀌고 있는데 전기차에서 얼마 전에 지금 BMW에서 이런 얘기 했어요. 길가에서 있는 전봇대 있잖아요. 네. 전봇대를 통해서 활용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한번 뉴스에 났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뭐가 되냐 어떤 줄 알았는데요. KT에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KT에서. 왜냐면 지금, 사업을 하면 실제로 뭐 이마트 이런 데도 하겠지만 KT가 많이 참여해야 되거든요. KT가 뭘 하냐면 전국에 많이 줄어들었지만 전화 부스 있잖아요. 전화 부스. 네. 전화 부스에서 무인 충전을 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충전을 해? 전기차 충전. 전기차 충전을? 전화 부스에서? 전국에 있는 그 부스를 이용해서. 왜 그걸 갖고 지금 하겠다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그 전기차가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게 자기네가 기여를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앞으로 생활에 많이 바뀐다. 농담이 아니라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도 이제 희망을 볼 수 있다. 맘대로 술 마시고 이렇게 하여튼 음주운전에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제2의 노홍철이 안 챙겼다는 건 큰 재료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코너 하고 나서 마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11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랑 2부랑 거의 좀 비슷한 시각에서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12시 딱 지나가고 30초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1941포인트, 3.5포인트 하락하고 있습니다. 0.2% 하락이고요. 코스닥은 533.4포인트, 마이너스 8포인트에 1.5% 정도 하락세에서 일단 그 와중에서 왔다 갔다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저거 얘기까지 했잖아요. 네. 미국에서의 어떤 전기차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전기차에 대한 KT의 역할 이런 것들 잠깐 얘기했는데요. 오늘 이슈 아까 우리 하지 못한 거 몇 가지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페이 얘기 좀 해주세요. 애플페이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훈풍을 알고 있다. 그래 우리나라 모바일 결제에서 관심수가 많은데 지금요. 왜냐하면은 잘 되고 있어요. 모바일 결제주가 지금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식으로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이슈도 몇 번 있었고, 근데 조정인데 그렇게 횡보한다? 시장에 비하면 횡보한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 아주 재밌는 이슈가 하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맥도날드 결제 절반이 지금 애플페이로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미국에서 이제 애플페이가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거를 하는 데가 있고 하지 않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애플페이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 미국에 이미 14,000여 개에 이르는 맥도날드 체인에서 발생하는 모바일 결제 방식 중 절반이 지금 애플페이로 이루어지고 있다. 모바일 결제 중에. 모바일 결제 중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모바일 결제 중에 절반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모바일 결제에 대한 쪽이 늘어나게 되면 될수록 대부분 이제 신용카드하고 모바일 결제 써본 사람은 저도 신용카드 이제 거의 안 갖고 다니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앱카드로 결제를 하고요. 인터넷 결제는 앱카드로 하고 택시 타거나 뭐 편의점 가서 물건 살 때는 T모바일로, T머니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보게 되면은 만약에 애플페이 같은 경우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약에 결제까지 되면 아예 거의 쓸 일이 이제 없다라는 거죠. 그럼 지갑 만드는 회사 지갑이 이제 그러니까 지갑 대신 슈피겐 같은 게 잘 나가는 거지. 그래서 슈피겐
이거죠. 삼성생명이 처음에 주가 올라갈 때 우리 고객 돈 갖고 올랐다 그랬잖아요. 이 슈피겔 코리아는 나한테 돈 좀 내야 돼. 그러니까. 주식을 나눠주던지 고객한테. 그러니까 애플페이를 도입한,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애플페이를 도입하는 모바일 결제 건수가 지금 보기에는 식료품 체인 월그린 같은 경우는 2배가 이미 늘었다. 오, 그래요?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애플페이 이후로 지금 보게 되면 뭐 체인 홀푸드 같은 경우도 애플페이 도입 후 총 15만 건의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페이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지금 빠르게 좀 확산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일부는 뭐 거부를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월마트가 거부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AT&T, T-모바일, 버라이즌에서 지원하는 소프트카드, 뭐 구글 월렛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른 모바일 결제로까지도 이게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앞서 여기 우리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그라인더 들꽁이님이 전업 카드사들 이런 것들인데요. 도대체 카드사의 수익이랑은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없. 카드사 같은 나눠 먹는 게 좀 뺏기는 거 아니야? 나눠 먹는 게 좀 뺏기겠죠. 왜냐하면 이제 내가 카드를 등록을 해놓고 쓰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업 카드사가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카드사를 아예 안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카드 그 정보를 갖다가 애플페이에다 등록을 해놓고 쓰는 거거든요. 애플이 아예 신용카드 회사를 차린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카드사 같은 경우도 오히려 만약에 결제가 더 빈번해진다라면 더 좋은 거겠죠. 그렇죠. 자기가. 그리고 왜냐면 내 카드가 여러 장이 있을 때는 내 카드가 여러 장이 있을 때는 이 카드 쓸까 저 카드 쓸까 이러지만 카드가 등록해 놓으면은 그걸로만 계속 쓰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원래 집중도 효과도 나타나서 각각의 장단점이 좀 있겠죠. 나눠 먹기도 있겠지만 오히려 한번 애플페이 선택이 되면 훨씬 더 많이 쓰게 되니까.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겠죠. 나눠 먹더라도 선택만 되면. 네네. 나눠 먹더라도 선택만 되면 이런 거네요. 예를 들어서 이성훈 대표가 저도 맨날 헷갈리는데 이성훈 대표가 지금 여기서 뭐 신한카드로 쓰고 있어. 네. 뭐 앱을 등록했어. 저는 카카오페이를 하려고 했더니 현대카드밖에 안 되더라고. 제가 현대카드, 신한카드 두 개 쓰는데. 질문에 정확히 대답해줘. 그러니까 신한카드를 등록해서 뭔가 맨날 그 모바일로 뭐 NFC 뭐 하고 있잖아. 뭐 했는데 이제 애플페이를 했어. 애플페이를 했는데 그때는 마침 어떻게 돼갖고 누가 생각이 바뀌었는지 그때는 현대카드를 등록했네. 그러면 현대카드를 많이 쓰면 현대카드는 좋아진다 이 얘기야? 그렇죠. 약간 나눠 먹더라도.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이거를 애플페이를 막 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쪽 하나 등록해 놓은 걸로 할 수 있고, 여러 개를 등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결제해 놓은 거에서 쓰게 되니까. 그렇죠. 결제해 놓은 거에서 쓰게 되니까 이제 그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저도 앱카드를 이제 딱 써보니까. 앱카드, 맞아. 맨날 앱카드도 이제, 앱카드는 이제 카드사별로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좀 편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모바일 결제가 오히려 좀 더 확산이 되면 될수록 결제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각의 장단점은 있겠죠. 뭐 카카오페이가 되면은 뭐 페이게이트사가 뭐 LG CNS가 들어오고 뭐 이런 뭐 LG 뭐 어디더라? CNS도 아니고 어디더라? 뭐 그 딴 데서 들어오잖아요. 몰라. 뭐 그런 것들도 있을 텐데 일단 마켓이 커지는 거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물어봐도 돼요? 그러면 공인인증서는 언제 해결돼? 공인인증서가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니 카카오 월렛인가 뭔지 했더니 아직도 무슨 뭐 공인인증서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뉴스 제목만 나오고. 그건 모르겠는데 왜냐면은 카카오페이 그러니까 티머니는 NFC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NFC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NFC이기 때문에 얘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T-모바일 같은 경우 내가 결제 한도를 한번 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그냥 띡 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 걸 훔쳐갔어. 핸드폰을. 그래서 갖다 댔어. 그럼 그거 결제돼요. 결제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방지하고자 애플은 뭘 넣었어요? 지문인식 코드를 넣은 거잖아요. 야, 지문인식을 해줘. 라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근데 애플 그 NFC 방식이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방식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가서 그냥 결제할 때 비밀번호를 넣는 거거든요. 공인증서가 필요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카드 비밀번호 말고 내가 그 페이에 대한 애플페이면 애플페이, 카카오페이면 카카오페이에 대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믿을 수 있나? 여태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내 정보 누가 귀중한 정보를 누가 다 저는 뭐 1년 전에 1년 이게 넘게 쓰고 있는데 뭐 전혀 팔아먹는 거 아니야? 이미 팔릴 만큼 팔렸습니다. 제 정보. 팔릴 만큼 팔렸습니다. 뭐 안 팔린 데가 있나요? 그런가? 다음 얘기해보자. 유가가 여전히 계속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 주말에요. 유가는 조금 반등했는데요. 이거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했습니다. IEA에서 한번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IEA는 그 셰일가스 업체들 예를 들어서 $60 가더라도
80%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제가 한 달 전에 보여드린 바가 있잖아요. 네. IEA에서 또 레포트를 또 하나 냈습니다. 그 제목 자체가요. 그 화면 좀 잡으세요. IEA 네. 레포트 제목이 이건 거예요.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유가는 앞으로도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이거에 대해서 누가 맞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여기 보세요. 이거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보면요. 자기가 좀 읽어주세요. 네. 네. 더 많이 떨어진다.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새로운 이제 그 시장에 새로운 챕터를 열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잖아요. 더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하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그 근거가 이거죠. 예.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거는 지난주에 나온 거랑 똑같은 얘기가 되겠는데요. 미국에서요. 우리 미국에서 기름 생산이 원유 생산인 수출을 금지된 거가 저거잖아요. 그 2차 오일 쇼크 이후 1970년대 후반부터 이제 금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80년대 지나가면서 이제 중동에서 엄청나게 그 석유 생산을 늘리면서 생산 자체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지난주 기준, 그러니까 벌써 지지난주 기준으로 보면은요, 1986년 이후 최대 생산량을 기록했어요. 미국에서요. 원유 생산이요. 그래서 생산에 늘어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가 지금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얘기가 나왔던데 여기에 이제 기존의 입장은 똑같아요. 얘네들은 지금 가격에서 훨씬 아직도 여전히 이익을 낼 수가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서로 말들이 많은데 그러면 IMF에서 얘기한 거 있잖아요. IMF에서 가격에 논쟁 많은데 그거 뭐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기준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냥 소스를 정확히 말씀드리고 하는 건데요. IMF에서도 보면 지금 가격에 이런 거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관심은 이번에 11월 말에 열리는 다음 주로 알고 있는데요. 오페크 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결정될지 모르겠지만은요. 일단 유가의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우려감이 있는 건 분명히 하락이다. 그 얘기라서 IEA에서 다시 한번 얘기 보셨다라고 얘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요. 미국 시장이 여전히 살아있는데요. 제가 이제 한 번도 소개해드렸던 양반인데 토마스 리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JP 모간에서 20년 동안, 20년 동안 있다가 이제 독립한 친구인데요. 이 친구의 레포트를 또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이 친구는 연말까지요. 2100도 간다. 또 간다가 있고요. 그의 가장 큰 거는 풍부한 유동성이 있고요. 유가의 하락. 그리고 유가 하락이 분명히 자기는 도움이 된다. 미국 경제 회복이네. 분명히 도움이 된다. 이미 뭐 지금 시장에서 뭐 지표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 네네. 유가 하락이 긍정적이겠고 지금 뭐 나가서 보시게 되면 기름 넣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1,800원대 근처에서 1,800원 넘어가는 곳도 있었다가 1,500원대 있다고 보다. 예, 1,500원대는 못 받고 네. 1,500원대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저는 못 받고 네, 네. 1,600원대 이제 초반에 대부분 1,600원대 초반은 아니고 이제 1,600원대 이제 중반 이렇게 전후 네. 있지 않습니까? 군자동 그러면 1,600원대인가 보네 그럼. 예, 네. 군자동 싸잖아. 예, 그쪽이 싼데 네. 거기서 보게 되면은 확실히 기름값이 적게 먹긴 먹어요. 네. 그래서 그거 보게 되면은 네. 소비 여력이 조금 더 증가하는 건 사실이다. 네네. 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렇다고 뭐 정말 뭐 놀라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생기는 거니까 네네.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예. 듭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유가 하락이라든가 그리고 중국도 안정적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년도 상반기에 있을 것으로 얘기하는 금리 상승 이슈를 상쇄할 것이다. 네. 그러면서 여전히 미국 시장은 롱이다. 미국 시장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토마스 리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마크 파버가 또 나왔어요. 지난주 만에 나왔는데 마크 파버는 아주 재밌는 사람입니다. 아니, 누가 만든 말이 뭐죠? 저는 소개해드릴 뿐인데요. 마크 파버도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네, 마크 파버도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마크 파버는 닥터 둠입니다. 예. 근데 이런 식의 멘트는 아니라고 보자. 왜냐하면 자기가 좀 얘기해줘. 언젠가는 내가 곧 그죠? 네. 맞게 됐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 이 양반은 3년째 틀렸거든요. 네. 3년 동안 지금 정확히 보면은 지금 뭐 40% 떨어진다 그랬는데 주가는 70% 올랐거든요. 이분이 나와서 떠들면 바로 반등해. 휴먼 인덱스가 됐어 이제는. 네. 휴먼 인덱스죠 거의. 네. 그래서 이 양반은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불확실성이고 네. 늘 얘기하는 거가 똑같거든요. 돈의 힘으로 돌려놨는데 돈의 힘이 꺾이기 시작하면 주가는 X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고 자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조금 지나면 자기가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이분이 이제 의견을 바꿔. 내가 바꾸면 그때가 무서운 거지 사실. 여기 보면 중간에 보면 오브 코스부터 네. 있죠. 이 부분은 지금 화면 좀 잡아주세요. 네, 오브 코스. 이때부터 이겁니다. 정확한 이게 그 나쁜 놈들이지. 네. 정말 잔인한 놈들이야. 방송하는 사람들이야. 뭐라고 써 있어요?
네. 처음에 나온 게 2012년 10월 4일 날 얘기한 거야. 네네. 그때 20% 떨어지다고 얘기했고 S&P 타겟이 1160이라 얘기했거든요. 네, 1160. S&P 지금 2000이 넘는다는데 지금요. 네. 40%. 근데 40% 올라갔다는 거야. 이 나쁜 놈이지. 손님을 초대하고 나서 이렇게 엿먹여. 2번 먹어. 네. 엿먹어, 2번 먹어, 계속 먹어.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서 서로 설왕설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변동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네. 양쪽 의견이 다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종목 보겠는데요. 그 두 종목 오늘 주의해문한 것은 그 한 종목은 필라코리아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나노신조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우선 필라코리아부터 얘기했는데 필라코리아요? 네, 필라코리아요. 네, 잡아드리겠습니다. 필라코리아는 저희 방송에서 한 5번째? 뭐 서너 번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이거 좋아하는 회사고 이제. 필라코리아는 저도 근데 주가는 동의를 하죠. 주가는 예. 매력이야. 주가는 메롱이라기보다는 뭐 이 정도는 메롱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주가 재미없어, 솔직히. 재미는 없지만 아직까지. 네. 몇 번이죠? 081660. 660. 네. 아큐시네트, 그놈의 아큐시네트 얘기. 꾸준하게 나오네요. 아니, 올해 괜찮았네. 근데 나쁘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괜찮았어. 살아있네. 네. 오늘은 이제 뭐 그러니까 지금 OEM 의류 관련 업종 지금 많이 한번 꺾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장주들 다 꺾이는 차원에서 한 번씩 다 꺾였는데 네. 그나마 안 꺾이고 버티고 있는 게 지금 필라코리아 정도? 네. 그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보세요. 그 내용을 보시면 나오겠지만은요. 지난번에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 3분기는 예상을 하회했어요. 네. 3분기 예상했는데 예상을 하회한 이유는 내수라는 거예요. 내수가 생각보다 부진했다는 거가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이 한국투자증권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9% 정도 이익을 부진했어요. 주요체는 내수 부진과 원달러 환율이 하락. 그렇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앉아서 손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수분 영업이익률이 전년 3분기 5.0에서요. 금년 3분기는 1.9% 급락하면서요. 수익성 하락의 주요 요인이 됐죠. 그리고 작년에 코스코에서 발생한 이익이 있었나 봐요. 그때. 네. 그래서 이번에 일회성 영업이익이 사라진 것도 분명히 하나 요인이 됐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지금 필라가요. 미국에서 점유율이 미미해요. 네, 그래서 점유율이 지금 2%인가 밖에 안 돼갖고 앞으로 성장성이 높다 그런 얘기 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아큐시네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큐시네트가 2016년에 IPO를 하게 돼 있을 겁니다. 이것도 제가 알기엔 그때 우리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홍콩 상장이 예정돼 있는데 네. 바뀔 수 있겠죠. 어디로 갈지 바뀔 수 네, 시기도 달라질 거고. 그래서 아큐시네트 그 지분이 이제 계속 인수하게 돼 있는 건데 휠라 쪽에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문제는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보면 전 세계에서 나이키라든가, 그죠? 나이키가 지난번에 보면 25년 동안도 계속 보유해야 될 주식으로 뽑혀 있잖아요. 나이키라든가요. 리박, 이런 것들이 25배, 24배, 25배라는 거거든요. PR이요. 그래갖고 이 브랜드 회사 중에서, 나름 있는 브랜드 중에서 지금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12배 정도거든요. 12.8배.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중 가장 싸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2016년까지 지속 매수 및 보유 의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12만 6천 원인데요. 또 다른 데도 오늘 또 레포트를, 이게 실적이 났기 때문에 레포트가 몇 군데 나왔는데, 다른 증권사 제가 어느 증권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목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목도 흥미로워요. 왜냐면, 2015년이 미국이었다면, 왜냐면 미국에서 점유율 올라가까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미국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2015년이 미국이었다면 2016년은 어디다? 2016년은 중국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2016년 중국. 펑샨샨 기억하신다 그랬죠? 펑샨샨. 네, 펑샨샨. 네? 펑샨샨을 하면서 지금 중국에서 골프 열풍. 네. 그 아쿠시네트의 브랜드 가치 상향 이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오늘 저는 아까 안 봐오고 나서 오늘 많이 떨어질 줄 알았어요. 말하면서. 네. 왜냐면 오늘 그런 것들이 다 떨어지잖아요. 다 떨어지니까. 안 떨어지려 했더니 별로 안 떨어지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오늘 지금 또 8% 떨어질 수 있어. 그건 할 수 없어.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주식이 저는 여전히 된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필라코리아라는 것들이요. 갑자기 옛날 추억이 생각나네요. 뭐요? 리복 하시니까. 응? 옛날에 리복? 중학교 때
LEEBOK가 진짜냐, LEABOK가 진짜냐를 갖고서 엄청나게 아리냐 아리냐. 네, 그래갖고 엄청 싸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애들끼리 별거 아니고 목숨 걸지. 책받침 내기하고. 그때는 또 중이었던 이 질풍노도의 시기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싸웠죠, 애들하고. 그거 갖고. 네. 나노 신소재 오래간만에 얘기해줘. 나노 신소재도 이성원 대표가 간혹 얘기했던 거야. 나노 신소재도 얘기는 되었었는데 그렇게 주가 매로? 그 주가가 매로? 나노 신소재도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죠? 나노 신소재가 이제 여전히 이름은 나노 구소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주가 듭니다. 메롱이네. 네, 메롱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전히 이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바닥을 지나고 있다. 라는 이제 그 내용의 보고서가 하나대투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로터리 TCO 타겟. 이거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은 뭐요? 예전에는 지금 나노 신소재에서 만드는 게 예전에 이렇게 음극관이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여기만 쓰고 버려야 됐거든요. 근데 로터리 TCO라는 거는 이게 이렇게 쓰고 이거 샥 돌려갖고 들으면 여기 또 쓸 수 있잖아요. 여러 번 쓸 수 있다는 얘기죠. 한 제품 하나를 갖고. 예. 알고 하는 얘기야? 모르고 하는 얘기야? 제가 이걸 그때 나노 신소재를 얘기하느라고 공부를 또 겁나게 했었어. 그래서 이제 이게 의미가 있는데 관련 주문이 계속 지연되었다. 왜냐하면 가격이 일단 비싸니까. 알고 하는 얘기하는 건 맞고. 네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문이 지연됐는데 이것이 이제 이걸 갖고서 계속해서 이 로터리 TCO 이거 갖고 이거 갖고 이제 매출이 늘어날 거다는데 이거 주문이 안 들어오니까. 근데 안 들어왔는데 이제 주문이 들어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사이드 TFT라는 이제 패널 투자가 LG 디스플레이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활성화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로터리 TCO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는 딜레이가 있었지만 뭐 그 시나리오에 대한 쪽이 바뀌지는 않았다라고 해서 타겟 목표가는 여전히 지금 더블 32,000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해요. 32,000원. 바꾸지도 않아. 자기 나노 신소재 아니라 나노 무슨 구소재. 나노 쉰 소재. 나도 나노 신소재 몇 번 얘기했었거든. 근데 그때마다 이성원 대표가 신소재를 했는데 주가 보니까 이거 썰렁하네. 네, 쉰 소재. 근데 왜 이렇게 증권사에서 좋아하지 이거? 일단은 시나리오는 이제 뻔히 보이는데 그 시기에 대한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분명히 이거 실적이 좋아질 텐데 분명히 기술도 이쪽으로 갈 텐데 이게 이제 언제냐 시기에 대한 타이밍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이성원 대표는 뭘 하더라도 좋아하는 분이 많아. 뭐야? 공부하는 수건님 좋아. 속고 계신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요. 저희끼리 조금 더 자세한 얘기, 한 깊이 더 물어보면 모르거든요. 네, 한 깊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자기 나한테 물어보잖아. 한경에서 자꾸 들어가 근데. 어떤 애가? 한경에서 국장님이. 국장님이? 막을 수도 없어. 2시에 하는 방송, 그 한시하는 방송. 어떻게 뭐 막을 수가 없어. 자꾸 물어봐. 국장님을 자를 수가 없네. 그러니까. 마지막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종목 썰전인데요, 이 대표. 이거 오늘 그 얘기를 해보죠. 딱 이 종목이 전 최고의 관심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거요? CJ에 대한 통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CJ에 대한 통은? 의외죠. CJ에 대한 통은? 롱숏. 롱숏? 가야 돼, 떨어져야 돼, 팔아야 돼.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얼만큼 왔다. 얼마큼 왔다? 얼만큼 왔다. 왜? 왜냐면은 일단은 그 추가 실적에 대한 수준 자체가 좀 많이 반영되지 않았느냐.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좀 반영된 수준이겠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한 번 더 여기서 레벨업을 하려면 이게 얘네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싱가포르 택배사 APL 로지스틱스 인수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흉내를 뭘 내고 있냐면 지금 적어내고 있거든요. 호텔신라? 호텔신라 시나리오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싱가포르 택배사 APL 로지스틱스에 대한 규모를 잘 몰라서 그랬는데 정말 그 뭐 탑5가 아니라 글로벌 넘버 1이 된다면 여기서 뭐 10조가 문제겠습니까? 여기서도 더블 나야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넘버 1으로 가는 그 시나리오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 눈에는 아직까지. 그래요? 예. 저는요. 제가 일단 정정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성원 대표 물어준 저는 방송한 걸 다 들어보거든요. 제가 금요일 날 잘못 얘기한 게 있어요. 뭐요?
이케아 하면서 새로운 잡이 2개 생긴다 그랬잖아요. 네. 만들어주는 친구. 그 앞에서 장사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 여정은 될 것 같은데 배달은 제가 말하고 공공이 생각해보니까 25,000원 내고 남는 게 없어. 29,000원. 아니 개인이 가서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왜냐면 개인이 해갖고 25,000원 갖고 뭐 어떻게 답이 안 나오잖아.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CJ 이런 데가 대량으로 해갖고 같이 배송하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잡은 안 돼. 그건 안 될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네. 그건 제가 틀렸어요. 네. 막 흥분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건 틀렸어요. 그래서 개인이 이거를 하나 뭐 25,000원 배달받고 어디 가고 그건 아닐 것 같아요. 택시비도 안 나와.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CJ 대한통운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택배회사 있죠. 택배회사. 네. 전 세계 택배에서는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앞으로. 네, 아니, 가능성은 있죠. 이 택배하는 인더스트리 자체가 그래서 이런 ETF를 만들려면 대박 날 것 같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성은 대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요. 전 장기적으로 보면 글로벌 국경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FTA 되면서 관세 벽이 또 없어지는 거죠. 그 FTA가 되면 개인들이 물건 들어올 때 관세도 그 나라 상품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5% 내는 거 2% 내고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결국은 직구가 활발해지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제 왜냐하면 요번에 보면 저는 요번에 그 사이버 쇼핑데이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 거라고 알았기 때문에 사이버 쇼핑데이 끝나면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는 얘기 별로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요번에 블랙 먼데이에 대한 기대감이 사이버 쇼핑데이 때문에 승수작용을 일으키겠네. 그게 뭐냐면 이제 중국 사람들이 어저께 그 JTBC 보도 좀 그 뭐 예전에도 얘기했던 거지만 우리 인터파크 INT 그런 얘기했지만 그게 어느 나라에서 특정 상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나 막 사는 거야. 이베이만 하더라도 이베이 예를 들어서 그 캐나다가 있고요. 이베이 유럽 있어. 이베이 심지어 호주도 있어. 아무데나 가서 자기가 봐서 글로벌리 싸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네. 그 싱가포르에 그 말레이시아 쪽에 라자다라고 있지 않았잖아요. 네. 아무나 싸면 사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궁금한 게 뭐냐면 네.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프리시핑은 이렇게 많은데 과연 이게 될까라는 의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시핑이 예를 들어서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뭐 우편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우편도 우편 나름이지 그런 작은 물건이 아니라 큰 것도 다 지금 프리시핑이 널려 있잖아요. 그게 그런 거죠. 그게 내 말은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죠. 네. 그거가 내가 돌아낸다는 거지. 그렇죠. 배달하는 놈이 거저 배달하진 않잖아. 근데 그 배달하는 놈이 그렇게 배달할 때는 아시겠지만 단가가 싸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많이 남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네. CJ가 어딘지 모르지만 이케랑 손을 잡았다면 좋은 거잖아요. 네네. 그거죠. 이케아는 누구랑 손잡은 거죠? 두 군데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 어디 뉴스 나올 텐데요. 네. 그때 CJ가 두 군데를 한다 그랬거든요. 손잡은 했는데 모르죠. 그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그런 애들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쪽 인도네시아에 있는 거, 페덱스나 DHL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있고요. 또 하나 요번에 알았는데요. 그 트래킹 넘버 있잖아요. 네네. 걔네가 돈 벌 때 트래킹을 전 세계 그걸 한 군데서 보여주는 데가 있어. 페덱스건 DHL이건 UPS건 어디 거나 심지어 우리나라 뭐에도 있잖아. EMS를 한 군데서 조회해줘. 예전에 그 앱을 하는 분이 떴었어요. 국내에서. 그래요? 떴다가 내가 이제 그게 또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냐면 알리바바가 왜 이거를 인수해야 되냐면은 라인이나 이런 게 그 메신저가 있으면 그 메신저로만 다 처리해 주면 돼요. 그렇지. 어디 오고 있습니다. 어디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메신저가 SMS가 아니라 이 라인만 깔고 있어도 다 된다는 얘기거든요. 라인 쇼핑이나 다음 같은 경우는 카카오로 다 되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하여튼 저 CJ 대한통운에 대해서 약간의 저랑 예상별 약간 상반되는 의견.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똑같이 보는데요. 하여튼 그에 대한 수익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네. 그 인더스트리가 커진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동의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